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지금 여름방학인데,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걸 보면 각 학교, 대학원 또는 뭐 개인 연구실 이런 곳에서 불철주야 연구에 집중하고 계시는 많은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썸네일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논제가 이겁니다. 연구 필요성에 방법론을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방법론에 연구 필요성을 맞춰야 되는가? 이제 요런 부분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연구 필요성입니다. 연구 필요성.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제일 좋죠. 그게 F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연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가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가지고 이 방법론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연구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대입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려해야 될 현실적인, 여기서 제가 임팩트를 좀 강하게 주기 위해서 쌍따옴표 하나 칩니다. 현실적인,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과연 이 연구자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려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대 요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대도방이죠. 대상, 도구, 방법입니다. 제가 임팩트 있게 쌍따옴표 쳤던 바로 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상을 한번 분류를 해봐야 돼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계속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냐 이거지.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도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만약에 대상이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느냐? 심지어는 몇 명 정도 접근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텐데 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주사기, 뭐 뇌파 측정기 뭐 이런 식의 물리적인 도구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설문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 설문지 안에서도 또 도구가 나뉘어집니다. 예, 척도라고 하죠. 어떤 측정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명목 척도냐, 뭐 등간 척도냐, 뭐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또 생기겠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더 크게 말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이 대상한테 들이밀어서 이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방법을 현실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화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나 화학 실험 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화학 실험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가스에 내가 중독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기초 지식도 없어. 그런 장비도 없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실험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실험실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아주 우리가 쉽게 학위 논문 쓰기 위해서 사회과학 계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분석을 전혀 못해. 그런데 자꾸 그 분석을 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분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는 있느냐 이거. 남한테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기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고려가 되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물 흘러가듯이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연구는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방법을 잘 몰라.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뭐 거의 뭐 고등학생 리포트 같은 아니면 대학교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막 연구 설계했다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자로서 좀 수준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순서들이 쫙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실제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아무래도 논문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이 좀 부족해도 지도 교수님이 아주 역량이 뛰어나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다 잡아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까지도 역량이 안 되시거나 또는 교수님이 역량은 되시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논문 지도가 조금 부족하다. 시간적으로. 막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많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보통 방법론을 많이 생각을 하고 뭐 선배들이 논문을 딱 보니까 이 방법만 계속 쓰고 있다 이거지. 우리 교수님이 이 방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 논문스럽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논문이 계속 통과가 돼 왔으니까 내 것도 별 부담 없이 통과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역으로 끼워 맞추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 방법론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연구 문제를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연구 문제가 나왔으니까 연구 필요성을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역으로 연구 필요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 연구 필요성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 근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 거꾸로 간단 말이죠. 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좋은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선행연구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 필요성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방법론을 생각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필요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에서 방법론을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를 제가 고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걸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를 이렇게 던지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나라는 연구자가.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자문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문을 얻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던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또는 대상이 좀 힘들어. 또는 도구가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현실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문제가 나오게끔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성도 살짝 바꿔지겠죠. 선행 연구도 약간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와 방법론에 의한 설계가 현실성이 고려되기 위해서 앞에 부분, 선행 연구 부분하고 오락가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역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현실성을 생각해서 또 다시 살짝 역으로 갔다가 선행 연구 다시 찾고 필요성 조금 수정하면서 문제를 내 현실성에 맞춰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지도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본인의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연구를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자, 이 과정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뭐 그 영화 플래시처럼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빠른 속도가 연구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닌가.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설계를 할 때 그냥 머릿속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엄청 복잡해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컨설팅 할 때 보통 뭐 한 2시간을 한다. 이게 제가 한계입니다.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2~3시간 동안에 엄청난 그 뇌의 노동을 한다는 거죠. 뇌의 노동을 해요.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을 하고 나면 반드시 1~2시간 쉬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는 어깨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냥 막 거의 뭐 골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이 여름 방학 때 어딘가에서 연구실에 계시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이제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초보 연구자 여러분, 연구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수업하다가 전화 받고, 컨설팅 하다가 전화 받고, 뭐 이렇게 동영상 찍다가 전화 오면 그냥 잠깐 껐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전화 받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 그런 전화를 끊고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자기를 성숙시키고 역량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으로 제가 가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어디에선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또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